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인데요. 220쪽에 이거 조세요, 조세. 자, 세금이요. 전달 체계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전달 체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게 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직전 영상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우리는 뭐 무시하냐? 왜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잘 대접을 안 해주냐?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간격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제일 난감한 건 제가 볼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위에서는 그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려가면은 일선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주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 그 관료 또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계속 추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의 그 업무량이 계속 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사람을 더 뽑으면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법칙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인데 이거 뭐 세금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220쪽에서 이제 223쪽까지의 뭐 221쪽까지 죄송합니다. 220쪽에서 221쪽까지 얘기는 조세,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사용되는 재정인데, 정부의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약간 세금이 덜 거친 걸로 나와요. 제가 볼 땐 약간이 아니죠. 10조에서 20조 원 정도의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상반기에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여름입니다. 올해 여름. 자, 집행이 안 됐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돈은 다시 걷어가지고 부족한데 아마 그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세가 이게 가장 강력한 사회복지의 재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222쪽에 그 사회보험료라고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뭐 별건 아닙니다만, 자, 사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 정부 예산 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이걸 기금이라 그래요. 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금, 자,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기금, 자, 산재보험에 따른 기금,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우리 고용보험, 자, 그 법에 관련된 기금. 그래서 정부가 4대 보험은 각각의 기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은 뭐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액수 자체가 너무 커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900조 원 정도에 되는 엄청난 기금이거든요.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금일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그 시스템을 부러워해요. 우리나라의 그 전자 시스템이나 4대 보험 시스템을 이제 많이 부러워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자라든가 고용주라든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수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고용주, 근로자, 보험료 산정. 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병원이 있는 거고,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 사용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222쪽, 뭐 223쪽, 4쪽 해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료 산정 기준은 우리가 다 전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식에 따라서 아주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몇몇 사람이 이 전 국민을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26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료가,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만 이제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부의 재정은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보험의 그 액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그냥 국가의 재정을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 다 합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227쪽 이런 단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응익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익자 부담. 내가 돈 내고 내가 쓴다라는 게 응익 부담이고, 응능 부담이라는 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불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능력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러면 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227쪽의 동그라미 3번 사회적 비용인데, 이거는 뭐 정부가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 조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책에 다 나오는데, 뭐 이게 특히 중간에 229쪽, 231쪽 보면은 뭐 갑자기 지방재정 제도가 나오고 뭐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다루질 않는 얘기고, 이건 재무행정, 행정학에서 말하는 국가 예산을 가르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굳이 뭐 제가 설명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거,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 빼고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4대 보험이 내가 뭐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보통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난감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에 따라서 뭐 이게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231조까지 우리나라의 전달 체계를 이루는 가장 많은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자, 조세 더하기, 자, 사회보험료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